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 장명훈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어느 자료를 좀 보다가 과거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모 재벌 회장님의 사주가 생각이 나서 간략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내용입니다마는 이미 고인이 되셨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이 됐단 말이에요. 모 재벌 이렇죠. 회장님 사주. 자, 이분은 건명이에요. 건명은 남자를 얘기합니다. 남자. 성함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남자. 사주를 제가 써보겠습니다. 정해, 그 다음에 병신, 그 다음에 축시에 태어났다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 대운을 쓰겠습니다. 10년마다 바뀌는 운, 대운. 병, 월, 갑, 개, 인, 신, 경, 기, 술, 요, 신, 술, 미, 오, 사, 진, 묘. 예. 이번에 6대운으로 되어 있어요. 6대운. 우리가 사주 만세력을 뽑을 때는 과거에는 전부 책자로 이렇게 뽑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요즘은 그 프로그램이 잘 나와 있어요. 그것도 실수를 안 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얼른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오래된 이런 사주는 그 만세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썼습니다. 만세력을 뽑을 때는 잘 되어 있는 인터넷에 만세력을 보고 이렇게 뽑아도 좋겠다. 확실히 빠를 뿐만 아니라 정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하는데 먼저 제가 육친을 먼저 좀 기재를 해야 되겠어요. 자, 태어난 일간이 금이에요. 금, 경금. 자,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자평진전의 일간을 기준으로 사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화극금, 정관. 똑같은 정관, 금국목, 정제, 음양이 다르니까 금국목, 정제, 금생수, 식신, 비견, 똑같은 오해인데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토생금, 정인, 정인. 항시 이렇게 육친을, 육친을 다른 말로 십성, 십신이라고 하긴 하는데 육친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놓고 또 사주를 보는 것이 실수를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포태법에 의해서 이건 이제 묘지다. 묘지. 생로병사에서 그 묘지. 그 다음에 녹지다. 칼바리 할 때 녹지다. 그 다음에 병지다. 절태 양생 이렇게 나오는 그 포태법이라고 했습니다. 병지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기재를 해서 실수를 않도록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보면은요, 물론 사주 보시는 분들마다 말씀이 다르세요. 근데 과연 저는 그때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이 사주를 좀 판단해 본 결과 왜 이 사주가 큰 재벌이 되었나? 이 사주를 상당히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우선은 사주에 보면 오행, 목화토금수 다 있어요. 목화토금수가요. 목화토금수가 다 있다. 근데 목화토금수가 목화토금수 이렇게 다 있죠. 근데 목화토금수가 다 있다고 해서 또 능사가 아니에요. 그지? 그런데 이제 사주의 무게를 보면서
용신을 결정해야 돼요. 용신. 설용자에다가 신자요. 용신을 결정한다. 이 사주의 용신 결정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초겨울, 자 해월입니다. 해월은 음력 10월이에요. 초겨울, 이미 사주에서는 겨울이 시작이 됐어요. 해월의 경금 기운으로 태어났어요. 음력 초겨울의 경금 기운으로 태어났다. 자, 이 사주는 뭐 토생금 같은 금, 다른 돕는운이 딱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걸 득지했고 득세를 했다고 해서 신강사주가 아니에요. 신강사주. 아주 신약사주는 아닙니다만 보통 강한 정도 사주다 이렇게 돼요. 근데 약간의 그 신강사주가 아니고 약간의 그 보통 정도의 사주만 보면은 겨울 사주는 조우영신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조우가 뭐냐? 자, 조우라는 것은 너무 추우면 사주를 따뜻하게 하고 또 너무 더우면 차게 하는 그런 기운을 넣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조우용신이라는 것이. 사주 여러 가지 용신법이 있죠. 이 사주에서는 제가 조우용신을 보는데 겨울 사주니까 화가 있는데 화가 떴어요. 천간에 화가 떴다. 투출이 됐다. 그랬을 때 조우용신을 쓰기 참 좋아요. 참 사주 보는 게 이게 억부용신으로 신강사주로 보냐. 근데 신약사주란 말이에요. 신약사주인데 이게 왜 부자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조우용신으로 봤다. 조우용신을 보는데 여기서는 격을, 사주의 격이라는 게 있죠. 격. 자, 월지를 보는 거 월지. 그래서 금생수로 해서 이건 식신격이라고. 식신격. 식신격이다. 금수 식신격이다. 이게 금수. 알았죠? 금수 식신격이다. 이렇게. 일단 격을 딱 판단을 하고 나서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경금 일주로 금수 식신격의 축시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축시란 그 새벽에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이제 1시부터 2시 뭐 이 정도죠. 축시에 태어나서 경신과 함께 토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금이 있는데 강하지 않은 사주예요. 말하자면 원령을 덕해야 되는데 원령을 덕하지 못한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신약사주도 아니고 신강사주도 아니다 이게요. 항시 사주를 볼 때 신약이냐 뭔지 보는 게 억부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신강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강이냐 이게 보는데 이건 신약사주라고 보기도 좀 뭐하고 신강사주로 보기도 뭐하다. 그럴 때 약간의 세력만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조우용신으로 보면 상당히 적합하다. 그래서 조우용신을 정해야 되는데 필히 화기운이 있어야 돼요. 화기운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간과 시간에 정화가 있어요. 정화가.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화기운은 관운이에요. 관운이긴 하나 화가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화를 선호한다. 이게 목화 기운을요. 선호한다. 목화 선호.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목화. 자, 목이 해묘로 합이 있어요. 해묘로 삼합에 이제 해묘 미가 삼합입니다. 이것도 반합인데 이것도 삼합으로 봐주는 거예요. 해묘로 목이 강해요. 이 사주는. 또 을목이 위에 또 있죠. 목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묘로 목국을 형성하면서 이 사주에 약한 듯 하나 목이 뭐냐? 이 사주에서는 재운이에요. 재운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잘 풀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묘가 습한 기운이 많아요. 습한 나무가 있죠. 습하다. 묘목은 습해요. 해도 이제 겨우 초기이러니까. 그리고 을목도 그렇게 힘이 없고. 그래서 목이 그렇게 힘이 또 있는 것은 아니야. 그렇게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화력이 그래서 약하단 말이에요. 화력이. 목생화로 했는데 화력이 약하다. 습기가 머금는데 불을 지피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화는 관운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주는 재운은 그래도 좋은데 관운은 약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관운은 약하다. 재벌분들이 이제 관운도 좋으신 분들 있겠으나 보통은 재운이 더 강하겠죠. 근데 재운은 좋으나 관운은 약하다. 또 식신격에서 아까 격의 용신이 목이란 말이에요. 격의 용신 목이 되므로 이 사주에서 재운이 격궁용신 이렇게 돼 있는데 식신이나 상관, 식상이라고 해요. 식신
상관, 식신상관이 재성과 연결되지 못하면은 이 식신은 항시 그 재를 생하는 거예요. 식신. 여기서 식신이 뭐냐? 이 수가 식신이에요. 수. 금생수. 그래서 아까 금수상관제는 식신인데 재와 연결되지 못하면 재주가 아무리 많고 뛰어나더라도 자신에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인데, 여기는 해묘, 목국이 있고 또 목에서 화를 가졌으니 사주에 완벽한 구성을 이뤘다. 이렇게 사주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단 아까 말씀대로 일간이 약하죠. 일간이 약하단 말이에요. 일간이 약하고 이 사주 일간이 약하다고 해가지고 자칫하면 용신을 말이죠. 용신과 희신을 토금으로 사용합니다. 토생금으로 해서. 그러면 토생금으로 해서 사용하면 사실상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항시 말씀드리면 가장 부자 사주가 뭐냐? 신왕재양사주예요. 신왕재양사주다. 제왕. 이 사주가 가장 부자 사주더라고요. 되게 보면요. 내가 약하지 않고 강하고 재운이 상당히 강한 경우에 재물을 크게 확장해서 큰 부를 이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신약사주로 보는 거예요. 강하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래도 목화운이 왔을 때 화를 뒷받침해 줘야만이 굉장히 좋은 사주다. 그래서 이 사주는 조토가 뭔지 아닙니까? 조토가 이게 조자가 이게 있어요. 조자 이거죠. 거꾸로 썼네요. 죄송합니다. 조자가 이렇게죠. 그 건조한 흙이에요. 건조한 토. 그 다음에 습토가 있어. 습토라는 거 있어요. 아까도 있죠. 습기를 먹으면 거 습토. 습기를 잔뜩 먹은 토기운을 습토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토라는 것은 원래 무토나 미토를 조토라고 하죠. 이것은 좋게 역할하는 거예요. 화에 대해서는. 근데 또 이 습토가 진토나 축토. 이렇게. 왜 그러냐면 화생토로서 기를 빨아들여버린단 말이에요. 습기가 많이 먹은 토기운은.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조토, 아주 건조한 흙기운이 와야 좋다 이런 얘기야. 건조한 흙기운 도움이 된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습토는 생금을 잘해요. 토생금을 잘한다면 토생금. 그래서 습토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신앙해지면서 또 재운이 강하다. 이래서 어차피 부자 사주다. 그래서 이 사주는 연월지지에 재성으로 이제 아까 해묘를 놨잖아요. 해묘. 연월과 지지에 해묘를 놨단 말이야. 해묘. 목국이라면 목국은 뭐냐? 재성이다 이게. 재운이다 이게. 그리고 천간인 을목을 이제 을목 올려놔서 그 편제 형식으로 아주 거부적인 큰 재물을 득할 수 있는 큰 재물, 거부적인 사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울로, 이제 대운이라고 했죠. 아까요. 대운 울로 흐름을 보면은 이때 잘 태어났어요. 이게 태어났는데 이때부터 이제 을목이 있는데 여기까지 좋고, 근데 여기서부터 힘들었어요. 이게 비견급제 운이 왔을 때 오히려 내 힘을 북돋으니까 좋을 것 같아도 힘들었다 이게야. 그래서 언제 최고 좋았느냐? 이게 이제 사오미 남방운이 왔을 때, 화기운이 왔을 때 굉장히 재물적으로 도움을 주는 해가 되었다. 이런 울로가 되었다. 그래서 인생 초기에는 좋았으나 청년기 시절은 비견운으로, 이게 청년 시절 비견운으로 공부 같은 거, 공부죠. 인성운이 아닌데 공부에는 별 좀 진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36대운 있죠. 36대운에서부터 이제 사오미 남방운으로, 남쪽이라는 얘기예요. 남쪽은 화기운이란 말이에요. 화기운으로 흐르면서 이제 합이 되고, 그래서 화가 화가 크게 도와주면서 이제 을목이 또 도와주면서 좋은 운이 되었다.
오 66세 되면 경진 대운으로 되죠. 경진. 진에서는 을계무로 해서 지장간에서 을계 나를 도운 것 같은데 을경합이 되고 또 여기서 투합이 됐다면 투합이 됐을 때는 재물이 좀 흩어진다. 아마 그때 50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물이 좀 많이 분산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 사주는 또 이제 76세 돼서 그때 이제 정계 쪽으로 욕심을 부려서 정계 방향으로. 그러나 이제 사주의 이게 목이죠, 목. 목국토로 해서 토기운이 기운을 생겨주는데 좀 방해가 됐단 말이에요. 방해가. 그래서 극해서 별 효력이 없었다. 그러나 내 기운이 더 보강되니 재물적으로 큰 재벌은 계속 이어간다. 그래서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뭐 계열사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후손들이 지금도 현존하는 큰 재벌로 이렇게 성장되어 있다. 이런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이렇게 좀 설명이 좀 난해합니다만은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